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어젯밤 순창에 들려서 정동영 전 장관에게 복당을 요청했지만 정 전 장관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야권 재편을 앞두고 정 전 장관이 누구와 손을 잡을지가 주목됩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어젯밤 정동영 전 장관이 머물고 있는 순창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40분 동안 막걸리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표가 정 전 장관에게 복당을 요청했습니다. 2017년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공천제 투표 합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정 전 장관은 정권 교체의 큰 틀에서는 하나라면서도 복당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 지금 복당을 수락하셨습니까, 의장님? 수락으로 봐도 될까요? 다른 길에 서 있습니다. 문 대표가 정 전 장관의 복당을 요청한 건 호남에서 거세지는 신당 바람을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신당을 창당하려는 천정배 의원과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유성엽 의원도 내년 총선에서 정동영 전 장관과 함께 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신당을 추진하고 계신 천정배, 박주선 의원, 정동영 전 장관 등 모든 분들께서 새로운 대안세력 탄생을 위해 지혜와 용기를 모아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호남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가진 정동영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누구와 손을 잡을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이사장이 학교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해대학의 관선 이사가 파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서해대 이사회에 지난 14일까지 횡령 손실액을 복구하라고 지시했지만 이행되지 않아서 관선 이사를 파견하는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선 이사가 파견되면 지금의 이사회는 자동으로 해체됩니다. 정부가 이달 말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선임한 뒤에 곧바로 기금운용본부장을 선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는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유력하고 공석인 기금운용본부장 공모에서는 증권회사 대표 등 7명이 서류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업계는 후임 이사장으로 거론되는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새로운 기금운용본부장이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공사화에 반대하는 새정치연합과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7년간 30년이 넘은 상수도관 700km를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바꿔야 하는 노후관이 500km가 넘는데요. 정부가 예산 지원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고수해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높이기 사업은 낡은 상수도관을 새 곳으로 바꿔 새는 수돗물을 줄이는 겁니다. 수돗물 수질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요금 인상 요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9년부터 50개 구역 700km의 노후관을 교체했습니다. 50개 구역의 유수율은 61%에서 85%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교체가 필요한 수도관은 78개 구역에 560km나 남아 있습니다. 이들 노후관을 교체하지 않으면 전체 유수율은 70%대에 머물러 전국 평균 84%를 밑돌게 됩니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6년간 2단계 유수율 높이기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1,200억 원의 사업비 확보입니다. 지방채 520억 원 등 1,600억 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한 1단계 사업에 이어 정부가 예산 지원은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내년에 예산 지원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무산됐습니다. 꼭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소요가 됩니다. 만약에 국비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확보되는 예산 한 100억 정도 소요 예산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나눠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땅속에서 새는 물을 줄이면 가뭄때도 도움이 되는 만큼 낡은 상수도관을 바꾸는데 정부의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에서 생산한 쌀과 삼계탕에 대해서 중국 업체들이 관심을 보여서 수출길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지난 15일부터 이틀 동안 중량그룹 등 중국 수입업체 관계자들이 쌀 가공 저장업체인 군산 JRPC와 삼계탕 생산업체인 익산의 하림, 그리고 부안 참푸레를 찾아서 생산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국내산 쌀과 삼계탕을 중국 프리미엄 식품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수출이 성사될지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이상 고온과 잦은 비로 큰 피해를 입은 곶감 농가들이 시름을 딛고 곶감 축제를 열었는데요. 축제 현장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휴일 표정 김진영 기자입니다.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감에 조심스럽게 끈을 갖다 댑니다. 감 껍질이 순식간에 벗겨지면서 붉은 속살을 드러냅니다. 곶감 만들기에 도전한 어린 학생들은 신기한 듯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기계에서 껍질을 까는데 그 껍질이 튀어서 나오는 게 재밌었어요. 곶감으로 만든 요구르트와 잼, 떡이 마련된 시식 코너에도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색다른 맛이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곶감 요구르트 쪽에서 마음에 들어요. 왜요? 저게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맛이에요. 네, 아주 좋았습니다. 농민들의 곶감 판매장에는 곶감을 사러 나온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와서요. 좋은 곶감 또 이렇게 보고 저희 지역에서 나는 이런 농산물을 우리가 사가니까 우리 지역의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 기온과 잦은 비로 상심이 컸던 농가들도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손님들한테 솔직한 얘기를 했어요. 날씨가 이렇지만 곶감이 있어서는 사람한테는 인체에 아무 적이 없기 때문에 맛도 있고 사람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곶감 색깔이 생각보다 예쁘다고. 시름에 잠겼던 곶감 농가들이 곶감 축제 현장을 찾은 사람들로 힘과 용기를 얻는 하루가 됐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전주시가 전주와 관련된 행정 자료와 도서를 모아서 전주 책방을 설치합니다. 전주시는 산하기관 등이 만든 간행물과 행정 자료를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청 현관에 전주 책방을 만들어서 내년 2월부터 운영키로 했습니다. 전주 책방에는 전주와 관련된 전문 작가들의 책들도 비치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각종 스포츠 대회를 유치해서 100억 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는 금석배 전국학생 축구대회 등 올해 40여 개 경기를 유치한 결과 12만 명이 군산을 찾아서 12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내년에도 도민체전 등 40여 개의 각종 대회 유치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전주시 송천동 한 노래방에서 불이 나 건물 100제곱미터를 태워서 소방서 추산 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에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서는 담뱃불이 쓰레기통으로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순창군 풍산면 한 도로에서 15톤 탱크로리가 넘어져서 운전자 조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내일 구름이 많겠고 밤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군산과 김제 등 서해안 지역은 구름이 많고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1도, 낮 최고 기온은 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전주와 남원 등 내륙 지역 역시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1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내리는 비는 월요일 오전에 그친 뒤에 오는 수요일에는 비가 한 차례 더 내리겠고 기온도 점차 떨어지겠습니다.